29살의 김송희 씨는 결혼을 3개월 앞둔 행복에 젖어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2005년 8월 11일 김송희 씨가 살고 있는 서초동 오피스텔에 부산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 한모 씨가 놀러 왔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며 밤 늦은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오피스텔로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한 씨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자세히 보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순간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침입자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간 한 씨는 범인과 눈이 마주쳤고 공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어를 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범인은 들고 있던 흉기로 한 씨를 볶으며 여기저기 무자비하게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곧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한 씨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친구 송희 씨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눈을 떠보니 자신은 침대 밑에 쓰러져 있었고 송희 씨는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에 서초경찰서로 여성의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씨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죽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송희 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경찰은 그곳엔 송희 씨가 노끈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해 있었으며 신고를 한 한모 씨는 칼에 7방이나 깊숙하게 찔려 피범벅이 된 몸으로 침대 밑에 쓰러져 혼절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자다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범인은 흉기로 나를 찔러서 실신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가 목이 졸려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한 씨는 사건의 충격 때문에 혼절을 반복했고 횡설수설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없어진 금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도 목적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없어진 물건이 전혀 없었으며 정리정돈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상당 시간 머물며 청소와 정리를 하고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할 정도로 범행 도구를 치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체액이 묻어있는 침대 시트까지 완벽하게 오려낸 상태였습니다. 송희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내부로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안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송희 씨 출입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주변인과 오피스텔 주민을 탐문해 들어갔고 사건 현장의 지문 감식과 건물에 설치된 CCTV 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출입구 CCTV에는 2,000명 이상의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어 CCTV로 용의자를 찾는 건 어려웠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이렇다 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한 씨의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 씨가 상태가 점점 좋아졌고 범인에 대해 진술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키는 170cm 정도로 크진 않았고 둥근 얼굴이었는데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나오자 경찰은 다시 한번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알리바이가 없는 등 수상한 남성 6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던 중 남아있던 침대 시트와 사망한 송희 씨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는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6명의 용의자 중 범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송희 씨의 옆집 주민 28살 김 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던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당시 무직이었는데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사건 직후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모습에 경찰도 전부터 눈여겨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입에서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이 김 씨와 일치하였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범인은 최액은 그냥 송이 씨와 성관계만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계속 강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어 오피스텔에서만 지내던 어느 날 통 잠이 안 와 담배를 필 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는데 복도로 새어나오는 송이 씨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인 김 씨는 송이 씨 방에서 삐그덕거리는 침대 소리도 들리고 창문에서 담배 피면서 그 소리를 몰래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경험 이후 송이 씨를 성폭행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 살던 송이 씨는 결혼을 얼마 앞두고 약혼자와 함께 한 달 정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매일 새벽 4시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새벽 4시 이후에는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용의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하기 위해 날마다 새벽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며 송이 씨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8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김 씨는 그날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송이 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다봤는데 문이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방에서 잠들어 있던 송이 씨와 한희 씨.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칼을 챙기고 송이 씨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의 송이 씨가 아닌 친구 한 씨가 눈을 뜨면서 비명을 지르자 그녀를 마구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절한 한 씨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그녀를 침대 밑으로 밀쳐 떨어뜨린 뒤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송이 씨의 옆구리를 여러 번 찌르며 공격했습니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변태 행위를 하고 성폭행 끝나고 나서 피해자를 욕실에 끌고 들어가서 몸을 씻기고 또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3번이나 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 범행이 끝날 때마다 욕실로 데려가 몸에 묻어있는 자신의 체액과 정액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송이 씨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곧 결혼을 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 씨는 송이 씨의 손과 발을 준비한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3시간 정도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침대 시트 가위로 오렸고 떨어진 머리카락, 채모도 다 주웠으며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결박을 했다가 풀러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던 부모님 밑에서 모자람 없이 자랐다고 알려졌습니다. 특수강간 살인으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 주장하며 항소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가 중하고 치밀하게 흔적을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형을 그대로 선고합니다. 현재 김 씨는 교도소의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돈벌이 못하는 백수가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